오늘은 영상을 멋지게 촬영하기 위해서 세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수익화에 성공한 채널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쇼츠 채널의 구독자 전환율은 높으면 0.1%, 보통은 0.05% 미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 시작한 쇼츠 채널의 구독 전환율은 1%가 나왔어요. 구독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구독자 전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예요. 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내 영상을 계속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 채널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전환율이 높을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함을 어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채널의 구독 전환율이 높았던 때는 촬영 세팅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부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상을 멋지게 만드는 방법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 같은 유튜버가 이걸 새로 생각해내고 개발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영화나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같은 걸 제작할 때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는 영상의 요소들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3가지 요소들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촬영을 한 공간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넓이 2m, 깊이 3m, 6제곱미터의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원래 옷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저번에 찍은 영상 배경에 있었던 옷들이 원래는 여기에 다 있었는데 촬영할 공간이 없어서 밖으로 행거를 다 빼고 이 옷장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은 아이폰으로 진행을 했고, 조명은 아마람 100XS에 90cm짜리 소프트박스를 45도 측면, 45도 아래로 비추고 있어요. 촬영 세팅은 오히려 굉장히 평범해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세팅이죠. 이런 간단한 세팅에서 멋진 영상이 나왔다는 것은 다른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촬영 환경에서 전문 프로덕션 디자이너들이 카메라에 담길 장면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요. 그중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입체감이에요. 깊이감이라고도 하죠. 영상은 본질적으로 평면이에요. 납작한 화면에서 납작한 사진들이 빠르게 바뀌는 걸 우리가 영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뇌에는 굉장히 특별한 장치가 있는데, 바로 이 납작한 사진들을 입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짝대기 12개를 잘 붙여놓기만 해도 우리는 이걸 보고 면이 6개가 있는 블록이라고 이 선들을 감각적으로 해석을 하죠. 깊이감이랑 입체감도 이거랑 조금 비슷해요. 화면에 존재하는 선들의 방향성을 보고 우리는 이 화면에서 입체감을 느낄지 아니면은 평면적인 공간에 있는 느낌이 드는지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장면에 흥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이 입체감을 최대한 한번 살려보기로 했어요. 생각보다 이런 영상이라는 게 1대1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혼자서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저와 이렇게 눈이 맞아 있으니까 저와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제가 입체적인 공간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넓은 공간에 있는지 좁은 공간에 있는지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 액션은 바로 이런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의 긴 부분을 등에 지고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아이폰의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화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선만들이 만들어내는 선의 방향성도 훨씬 과장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입체감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 깊이감을 레이어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경, 중경, 배경 이렇게 3가지로 분리를 했죠. 우선 첫 번째 레이어인 전경의 역할을 위해서 책상을 앞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중경에는 제가 위치를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요소들이 바로 배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레이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중경과 배경은 뒷부분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전경을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전경은 영상의 하단에 위치하게 될 거고, 저와 함께 가장 먼저 시청자분들의 눈에 띄는 정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장소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했어요. 이 채널의 컨셉이 잡동사니의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의 책상도 그에 걸맞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좋겠죠. 제가 생각하는 물건에 관심이 많고 열정 있는 사람들은 왠지 책상에 뭔가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에 맞게 다양한 물건들을 전경에 배치했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은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봤어요. 보시면은 뭔가 요소가 엄청 많은데 흐르는 선도 없고 레이어도 없고 그냥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소가 많아서 흥미로울 수도 있는 장면인데 오히려 답답한 느낌이 조금 드실 거예요. 그만큼 깊이감을 설계하고 여기에 레이어를 전경, 중경, 배경으로만 딱 분리를 해도 훨씬 흥미로운 장면이 되겠죠.
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밝기의 대비예요. 우리는 색의 명암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각적 정보를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명암만을 사용해서 만든 착시 효과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 뇌에서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바로 명암이기 때문이에요. 밝기와 어두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명암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얀 배경은 죽음이다. 영상에서 하얀 배경은 피해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밝기로 시청자가 어디를 볼지를 정해줄 수도 있고 장면을 흥미롭게 할 수도 있는데, 하얀 배경이 이 밝기를 다 먹어버리면은 이 장면의 영혼이 없어진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런 하얀 배경도 깊이감과 명암만 잘 사용해도 굉장히 멋진 장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분은 S 데블린이란 분인데, 스테이지 프로덕션 디자이너 중에서는 그냥 전 세계 원탑인 분이에요. 카니에 웨스트, 비욘세, 빌리 아일리시, 위켄드 이런 사람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은 이분만 찾아가요. 지금 이거는 S 데블린의 마스터 클래스 강의 한 장면인데, 여기가 실제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명암과 입체감이 명확하니까 완전 하얀 배경인데도 장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도 저의 영상에서 이런 요소들을 꼭 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밝은 빛들로 화면을 다채롭게 꾸며보기로 했어요. 사용한 조명들은 대단한 조명은 아니고 다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기본 조명들이랑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조명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조명들을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둘러싸봤어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 차이가 상당하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명암만 활용을 잘해도 화면을 굉장히 입체감 있게 다채롭게 꾸밀 수가 있어요. 제가 벽을 등지고 찍으면 입체감이 적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벽을 등에 지고도 뒤에 밝기의 대비만 이렇게 강조를 좀 해줘도 부족한 깊이감을 명암의 대비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입체감, 밝기의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만 있어도 사실 영상은 충분히 흥미롭고 재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치열한 유튜브라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프로덕션 디자인을 생존 전략이라는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이런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럴 시간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 영상이 재밌다, 나를 봐줘라, 나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알려도 될까 말까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제 색깔을 사용할 거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많아지는 영역인데, 색상의 대비는 영상의 생명력을 확 불어넣을 수 있는 멋진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했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아무 색깔이나 막 칠하면 안 되겠죠. 색상의 대비를 감각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색상 이론을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기 좋은 색상의 조합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어도비 컬러라는 무료 사이트에 가면은 색상 이론을 우리 대신에 편리하게 알려주는데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옆에 색상 조화라는 칸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유사, 단색, 삼각형, 보색 다양하게 있죠. 목적이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분할 보색이라는 옵션을 활용할 거예요. 영상에서 색상의 대비를 강하게 주는 데 있어서는 이 조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선 어떤 색상을 조합하면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마침 색상 두 가지가 결정이 돼 있죠.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이미 빨간색과 주황색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색이 추가되면 좋을지 알려주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에메랄드, 터콰이즈, 청록색 같은 색깔들을 추천해 주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판단은 내가 이 색상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카라트에서 만든 후드티를 하나 발견했고, 나중에는 조금 다른 것도 사용해보고 싶어서 드레익스라는 곳에서 나온 셔츠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쇼츠에서 입을 옷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여기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게,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멋진 모습이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막 멋있어 보이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그 어떤 요소도 아니고 바로 손가락을 멈추게 하냐 안 하냐. 손가락으로 영상을 막 넘기다가 멈추냐 안 멈추냐, 내 말을 조금이라도 듣고 싶어 하냐, 이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색상의 옷을 사본 적도 없고 사고 싶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오직 채널과 영상의 성공만 생각하고 흥미로운 요소들로 화면을 계속 채우고 있는 거죠. 다른 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이게 망할지 살아남을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가오를 잡을 시간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깊이감, 밝기의 대비, 그리고 색상의 대비. 이게 처음에 해보시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거를 만들려고 2달 가까이 이거를 부셨다가 세웠다가 부셨다가 세웠다를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보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